국어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 발단 부분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생각 열기에 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네, 맞아요. 검정색 이렇게 그릇에 여러 가지 채소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무라든지 배추, 깻잎, 양파 이런 야채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제목이 채소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제 채소를 봤으니까 왜 사람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뒤집은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짠! 요렇게 뒤집히거든요. 자,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네,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림을 살짝 뒤집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그림이 되었죠? 네, 약간 인상을 쓰고 있는 좀 통통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바로 이 각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소설에서 우리 시점이다 라고 했었죠? 작품을 보는 시점. 누구의 시점일까요? 네, 서술자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서술해 나가는 서술자가 어떤 시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을 해석하는 작품의 동일한 해석이어도 사건에 대한 의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번 시간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이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자가 몇 명 나온다고 했죠? 네. 0의 서술자와 1의 서술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0파트의 서술자의 나와 1파트의 서술자의 나가 둘 다 나오는데 둘 다 주인공이에요. 둘 다 주인공이에요. 이 작품에. 그리고 둘이 뭔가 공통의 사건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 0의 서술자가 바라보는 것과 1의 서술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다소 길어서 선생님이 다는 읽지 못하고요. 중요한 내용, 여러분 다 읽어왔다는 전제하에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좀 짚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부분 파트가 영의 파트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영의 파트에 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처음 부분은 우리 발단이에요.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사건의 실마리, 사건의 첫 시작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첫 내용부터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때가 언제일까? 아이고. 자,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과거입니다. 그죠? 그때 말해야 했을까? 뭔가 내가 말하지 못했다는 거야. 과거에 뭔가 말을 하지 못했어.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됐을까?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거. 아직도 나는 이것에 대해, 그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지금 이때 사건이 그때 그 일이 뭔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일을 말할 수 있었어.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
자,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었어. 가능성은 있었어. 그치만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나의 의지가 좀 드러난 거네요. 그죠? 내가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는 말할 수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은 거야.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말하지 않은.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뭔지 한번 더 볼게요.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 달라졌어. 와, 이 사건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 내 삶이 달라졌어. 내 삶의 변화. 내 삶이 변화하게 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사건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떤 굳이 딱 하나의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던 사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냥 자잘자잘한 사건이 나를 만들어 온 거지, 어떤 굵직한 사건이 나를 확 변하게 만들었어. 이런 일은 사실 크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확신을 하는 거야. 과거의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어.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 달라졌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 와, 직업도. 내 삶의 가장 큰 직업도 달라졌다는 거야. 나는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 명령에 따르는 충실한 군인, 뭘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중요한 단서가 나오네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 삶이 여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그 일 때문에 무엇이 된 거야? 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나를 화가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 궁금하죠? 지금 앞부분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 자, 누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걸까요? 그렇죠.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어. 도대체 그 일이 뭘까?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일에 대해 부연 설명하죠. 그 일이 일어난 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 있어. 우연이야. 아니, 누군가의 실수야. 내 실수는 아니라고. 아하, 그 일이 일어난 게 누군가의 실수예요. 내 실수는 아닌데 누군가의 실수래요. 자,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안 나와요. 자, 나는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 아하, 이 사람은 화가인데요. 어떤 화가냐면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 얘들아, 여기를 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 그래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그렇다는 그 말 이면에는, 그 속에는,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이면에.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아. 그럼 그 마음은 뭘까? 나는 천재적인 재능이 없어 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신이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야. 자,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의 벽을 장식하고 값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척도를 속물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즉, 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미술관의 벽을 차지하고 있대. 근데 그게 뭐 유명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이걸 속물적이라고 하면 안 돼. 실제로 그러니까. 그죠? 사실이 그래. 내가 재능이 없으면 내 그림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야. 내 그림이 막 1,000, 2,000 하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내 그림 산 사람은 어떻게 억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나는 아주 어떤 화가야? 유명한 화가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재능을 의심하지. 자, 여기 부분 또 한번 밑줄 쳐볼게요. 나 혼자 재능을 의심하지. 아하, 이 사람은요, 실제로 자신의 재능을 뭐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야.
나의 재능을 의심하는 거야. 즉 나는 내가 스스로 정말 뛰어난 화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날 그 일이 있은 뒤부터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와 정말 대박 사건이네요. 이 일은요. 내 삶을 변화시켰고 화가로 만들었어 어쨌든. 근데 그건 누군가의 실수야. 나를 화가로 만든 이 사건이 실수야. 그 다음에 나는 화가가 되었긴 한데 나의 그 사건 때문에 내 재능을 꾸준히 나는 의심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뭘까요?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거잖아. 과거잖아. 근데 내 삶이 변화됐어? 누군가의 실수로? 그리고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재능을 의심하게 됐어. 아, 이 일은 얘들아, 느낌으로 봐서,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죠? 마이너스의 부정적인 그런 일일 확률이 좀 높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의 잘못이야. 그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재능을 의심해. 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건은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그리고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그런 냄새가 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나를 혼자 의심해. 나를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한 아버지도 모르게. 그리고 만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격려하고 내가 벽에 막혀 더 나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좌절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준 아내도 모르게. 즉, 아버지가 나를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했고 아내가 나를 끝까지 지지해줬는데 이런 사람도 실제로 내가 재능을 의심한다는 거 몰라요. 아주 철저하게 속인 거야. 가족도 모르게. 내게 이런저런 상을 안겨준 평론가들. 와, 이 사람은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원로들, 스승들이라고 알 수 있었겠어? 나는 이런 내 마음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 내가 타고난 재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어. 아, 철저하게 나는 뭘 쓰고 다녔어? 가면을 쓰고 다닌 거야. 내 재능을 확신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상대의 눈을 쏘아보며, 아,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닌 겁니다. 즉, 나는 나의 재능을 의심하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숨기며 살아온 거야. 왜 그랬을까? 나의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 값어치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화가인데 아, 난 사실 재능이 없어요. 난 사실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난 재능이 없거든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유명한 화가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내가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걸 철저하게 숨긴 거야. 가족에게도 숨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생각해 봐야겠어. 내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뭐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 사건의 싹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라기 시작했어. 와, 얘들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건 못해도 한 40대 40대 이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한 3, 40대 된 현재의 나가 지금 과거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왜? 그 일을 회상하려고. 근데 그 과거가 언제야?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력이 대단한 거예요. 3, 40대 돼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을 아직도 낱낱이 기억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억력이 대단하면서 이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자기에게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재인데 과거로 돌아간대요. 우리 소설 구성 단계에서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흐르는 걸 우리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야. 현재인 다시 과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 구성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구성을 취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구성일까요? 네, 거스를 역, 거꾸로 갈 역자, 그리고 순행적, 역순행적 구성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가는 구성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것. 그래서 현재의 나가 과거로 돌아가겠구나. 아,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이제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과거의 사건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래, 천수기 선생님. 자, 인물이 나오면 다 인물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별표 표시를 해주고요. 천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 되면서부터야 이 선생님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선생님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 아하, 천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와 동창이셨대. 이런 관계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졸업생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의 동창, 그리고 이 졸업생 중에 가장 친한 친구셨대요. 한 사람은 교사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화가가 못 되고 농사를 짓는. 근데 이 천 선생님이 교사잖아요. 그럼 한 명인 아버지는 결국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농부라는 거죠. 그죠? 근데 화가가 못 되고, 즉 화가가 못 되고라는 건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 얘들아. 아버지의 옛날 꿈이 뭐셨다는 거. 그쵸? 아버지의 옛날 꿈이 바로 화가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현재 나는 화가잖아. 요즘 유명한 화가잖아. 이것만 딱 봐도 아버지가 못다한 꿈을 내가 이루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우리가 한 편의 소설을 보고 한 문장을 봐도 여러 개를 동시에 추측할 수 있거든요. 자, 졸업한 이후 이제 아버지와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30살이 되기까지 못 만났는데 장터에서 아버지가 염소를 팔다 선생님과 마주쳤어. 근데 두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어. 선생님은 밀짚 모자를 쓰고 흙탕물이 튄 옷을 입은 농부에게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 느낌으로는 제가 왠지 내 친구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는 사이 이제 염소가 팔렸고 아버지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화방으로 간 거야. 화방이라는 거는 미술 도구를 파는 그런 상점이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선생님은 눈치를 탁 챈 거야. 아, 맞다! 라고 눈치를 챈 겁니다. 왜냐면 농부가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염소를 판 돈으로 집에 가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 뭐 재료 이런 식재료를 사가거나 이러면 이제 평범한 건데 이런 염소를 판 커다란 돈으로 화방에 갔다는 거는 평범한 일이 아닌 거죠. 이거를 보고 눈치를 챈 겁니다. 아, 얘가 옛날에 그림을 잘 그리던 내 친구 맞구나 라고 눈치를 챈 거죠. 자, 이런 작은 동네에서 화방까지 가서 그림 재료를 살 사람이 흔치 않았어. 아버지는 농부였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손을 맞잡은 거, 친구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아버지가, 자네 공부 잘하더니 진짜 선생님이 되었군. 양복이랑 자전거 잘 어울려. 어디 사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고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죠. 아버지가 내 아들놈이 지금 10살이야. 난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는 일찍 갔다네. 아버지의 꿈을 포기한 거죠. 왜? 이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신 것 때문에. 자, 그런데 내 아들놈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한때 그림을 그렸잖아. 그래서 재료는 좋은 걸 써야 하겠기에 우리 형편에는 과분하지만 이리로 온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통 화방에서 권하는 건 좋은 걸 권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아버지가 자신의 꿈을 이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그것도 10살밖에 안 된 초3에게 화방에 가서 비싼 미술 화방에 가서 값비싼 미술 용품을 사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사랑, 애정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약간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의 못 이룬 꿈인 화가를 좀 이뤄주면 어떨까? 그림을 좀 잘 그리지 않을까? 나 닮아서 이런 기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은 아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어. 아버지는 내가 다니는 학교를 말했고 그 학교는 바로 선생님이 막 정근한 학교였어. 선생님은 마침 3학년 담임을 맡은 타였지. 그럼 자네 아들이 선규일세, 백선규. 선생님은 소리내서 웃었지. 왜? 선생님 반에 우연히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야. 누가? 아버지의
동창이. 이 우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걸까? 자, 이제 회상한 게 쭉쭉 나오죠. 아버지의 그 담임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아니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 친구의 아들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문제는 그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그냥 담임쌤이 된 것만으로 그 일이 아니야.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아버지는 내게 말했어. 읍에서 내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친구더라. 그렇다고 너를 다른 아이들보다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히려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하지만 이 아비의 그 어떤 체면에 어떤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노력해야 돼. 자,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난 뒤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 복도에 세워놓았다. 네 아버지가 내 친구라는 걸 들었겠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친구의 아들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야, 너 다른 아이들보다 잘 봐줄 거라 생각 마. 둘이 마치 짜신 것처럼. 내가 너를 친구의 아들이라고 봐주지는 않는다 하면서 뭐든지 더 열심히 해야 돼. 결국 똑같은 말, 열심히 해라는 거죠.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예하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할 줄을 몰랐어. 왜? 아주 순진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그죠? 그때 그 시절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공을 차는 거. 나는 축구를 좋아했어. 그냥 정말 축구 좋아하는 평범한 남자였던 거야. 아이들과 공을 차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운동장에 놀다가 집까지 되는 심리가 되는 길을 여우를 만날까 도깨비를 만날까 무서워하며 달려가는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 자, 여기까지는 발단 중에서도 영의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의 나가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이 영의 나의 현재 부분과 영의 나의 과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영의 나의 현재 부분에서는 영의 나가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이 자신의 재능을 꾸준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거의 부분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선생님이 동창인데 우연히 만나게 된 일과 그 아버지와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 열심히 하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나는 어떻게 열심히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모두 역시 즉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의 나로 넘어가 봅시다. 자, 1의 나는 또 달라요. 1의 나는 어떤 인물이 나올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난 그림을 좋아해. 그림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미술관에 나와서 전시된 그림을 보았어. 이 나도 이제 현재의 나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나는 그림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어쩌다 한번 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랑과 작은 미술관이 즐비한 거리를 돌아다니지. 아마 여긴 안 사는 것 같고 천안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서울? 경기도? 서울 가면요 얘들아 작은 화방이나 미술관이 굉장히 많아요. 곳곳마다 작은 그런 미술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에 사는 한 여자인 것 같아요. 도시에 사는 그런 한 여자의 모습이다. 여자라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도시에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걷고 걸으며 돌아다니다 눈과 다리가 아프면 찻집 고갱과 고흐. 와, 진짜 미술을 좋아하나 봐요.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그런 화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어떤 찻집에 가서 쉬는 거야. 여기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옷차림과 얼굴빛, 하늘의 색깔을 비교해보지. 느낌이 어때, 얘들아? 여러분, 공부하다가 갑자기 창문 보면서, 그 사람의 옷차림과 얼굴빛과 하늘의 색깔을 비교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술가. 이 사람은요, 예술가의 기질이 다분해요. 예술가적 기질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말투나 이런 말하는 내용을 봐서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옷차림이랑 얼굴과 하늘의 색을 비교합니까? 굉장히 예술가적인 그런 냄새가 나요. 사람의 배경이 되는 나무줄기와 빛깔, 대단해요. 사람의 배경이 나무줄기의 빛깔이래.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에서 무슨 느낌을 얻기도 해. 이걸 두 글자로 영감.
우리 예술가들의 영감, 뮤즈라고 하잖아요. 그럼 뮤즈를 막 느낀다는 거야. 나뭇가지의 빛깔에서 바람에게서 이 사람 진짜 예술가 아닌가? 바람을 그릴 수 있을까? 바람은 보이지 않아 그릴 수 없어. 하지만 바람에 휘어지는 나뭇가지, 막 우산을 통해 바람을 표현할 수 있어. 그런 일이 그림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해. 예술가적 기질이 다보네요. 영의 나랑 비교돼요. 영의 나는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막 속물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내 그림이 얼마나 비싼데 내 그림은 가장 유명한 화랑에 전시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일의 나는 화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말하는 투나 느낌이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뉘앙스를 띄어요. 자, 또 볼게요. 그림에 대한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학자도 비평가도 화가도 아니니까. 와, 여기 또 나오네요. 나는 학자도 비평가도 화가도 아니니까 이 사람은 화가가 아니야. 이래 나는 현재인데요. 화가가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술가적 기질이 막 다분해요.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그냥 좋은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애호가로서 애호가라는 건 어떤 사물을 되게 아주 좀 독특하게 더 아주 유별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야. 물론 진짜 예술가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겠지? 하면서 이제 예술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바람도 붙들어 화폭 안에 고정하고 구름도 악보 속에 바람이 화폭 안에 구름이 악보 속에 시간도 무대와 그 음악과 화폭 속에 붙들어 영원하게 만들겠지?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화가는 가는 시간을 화폭 안에 담아 잡아놓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마냥 흘러가도 모른 척하는 사람일까? 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진짜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막 흘러가는 시간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 그죠? 그런데 또 그 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면서 막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에게 아니 자기는 시간을 잡아두고 왜 내 시간을 막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화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무슨 작가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정도로 화가는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화가의 뛰어난 예술성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더 예술가적 기질 같아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할 사람이라면 누구냐면 바로 백선규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백선규가 누구였어요? 영애나였죠. 나왔잖아요. 아까 네 아들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아 백선규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일에나가 영애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아주 뛰어난 화가들은 이런 시간을 고정해 놓을 거야. 누구라면? 백선규라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백선규는 나의 고향 출신이고 같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상이라는 상은 다 받고 자라더니 자라서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어. 자 여기서 보면 1의 나가 0의 나에 대해서 즉 백선규의 대해서 아는데 1의 나가 0의 나를 어떻게 아냐면 아주 유명한 화가라고 알고 있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고향의 동계, 고향의 출신이다라는 단서가 나오네요. 그러면 영애나가 뭔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 천수기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애나와도 관련이 되구나라고 우리가 그 회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소설을 읽는 묘미는 이 회로의 연결이거든요.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궁금해하고 추리소설 읽듯이 막 추리해 나가면서 이거구나라고 회로가 연결이 되면 소설이 되게 재밌어집니다. 자, 고갱과 고호에도 백선규 작품이 걸려 있는데 진품이 아니고 인쇄된 거야. 진품은 얼마나 비싸냐면 몇 천만 원 할 거야. 그런 그림은 여기 걸려 있으면 안 돼. 재채기하다 콧물이 튀면 어떡해? 그리고 누가 코딱지를 문지르면 어떡하겠냐고. 그 사람의 작품은 몽땅 작업실 바깥으로 나오는 대로 특수하게 설계된 수장고로 모셔지고 귀중한 걸 간직하는 창고예요. 그 안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편안히 잠들어 있게 된다지 아마 이 백선규의 이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게 작품이라서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작품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거든요. 인쇄된 작품이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린 선인지 보여. 악마가 그려준 것처럼 동그랗고 선명한 저 원, 원과 원을 연결하는 실랏 같은 저 선, 더없이 흰 바탕, 너무나 희어서 마치 없는 듯한 바탕, 흰 눈보다 더 희고 흰 구름보다 더 희고 흰 거품보다 더 흰 저 흰색, 영혼을 팔아서 만든 그 대가로 도깨비가 가져다준 물감을 쓰는 것일까? 이 사람 또 시를 쓰고 있어요. 예술가적 기질이 다르네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저 흰색을 만들어내는지 말하지 않겠지. 원과 선을 그리는 저 검은색은 또 얼마나 검은지, 물감의 검은색보다 검고 숯보다 더 검고 천진무구한 소녀의 눈동자보다 더 검은 저 검은색. 역시 또 막 시를 쓰고 있네요. 여우기 신이 그에게 검은색 물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는 말한 적이 없어 그에게는 비밀이 많아 보여.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백선교의 그림에 대해서 막 악마가 그려준 거다, 도깨비가 가져다 준 물감, 여우귀신이 검은색 물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면서 이 백선교의 그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완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하늘이 준 그런 재능의 그런 그림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극찬하고 있어. 그의 예술성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서는 이 백선규의 그림을 좀 보면요. 백선규의 그림이 원으로 그려져 있고 선으로 그려져 있고 흰색과 검은색이 있다는 걸 봐서 그의 그림이 추상화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이제 풍경화나 추상화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아 추상화를 그린 작가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요. 자,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과 이런 표현은 없어 사실. 검은색. 이 사람이 또 만들어낸 말이야. 막 언어를 막 자유자재로 표현해요. 세상에서 가장 흰색이 맞나. 그의 그림은 보석처럼 벽을 빛나게 하지. 그의 그림을 막 극찬하고 예술성을 높이고 있어요. 저런 게 예술이 아닐까? 인쇄된 작품이라도 그러니 진품은 정말 어떨지 상상이 안 가. 진품이 생산되고 있는 작업실은 아마 무균실 같을 거야. 막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에나가 영애나의 그림, 즉 백선교의 그림을 굉장히 극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정보를 좀 파악해 보면요. 자, 일에나의 현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에나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여러분이 봤을 때 예술성이 너무 높아. 예술적인 기질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선규의 어떤 예술성을 되게 높이고 있는, 백선규를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극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막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있고 내면 심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부분도 역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전에 0에나와 지금의 1에나가 서로 교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0에나와 1에나가 교차가 되는 것을 봤을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서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교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시험각. 네. 어쨌든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발단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단 내용을 정리하면요. 0에나와 1에나가 자, 여기다 써볼까요? 0에나와 1에나가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며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 0에나와 1에나가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0에나에서는
화가이다. 재능을 의심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여기서는 백선우의 그림을 좋아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사실 자세히 다루지 않고 또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힘들지만 우리 시험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